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구속유기에 처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이준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동안 사실은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이렇게 1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 후로 풀려난 지 2년 또 한 4개월 만에 구속될 신세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른바 삼바라고 그러죠. 삼성바이오로직 그 분식 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한 1년 8개월, 그러니까 한 20여 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과연 꼭 그렇게 검찰이 구속만이 능사이냐, 이런 또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째는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이 가장 지금 걸려 있는 게 어쨌든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해서, 예, 그렇죠. 예. 거기서 무슨 비리가 없었느냐, 그다음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이지만 이 기업을 만든 그 이병철 이제 당초 설립 회장이죠. 창업주인데,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을 통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기업 경영을 가족 경영을 해가지고 망쳐 먹었느냐, 아니면 이것을 다른 어떤 누가 들어와서도 흉내 낼 수도 없을 정도로 성공을 시켰냐, 그것부터 일단 따져봐야 돼요. 그다음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했다고 이 젊은 사람이 거기서 승계 작업을 주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기여하고, 삼성그룹이라는 이 그룹을 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상속이 경영권 상속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효과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충분히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반기업 정서가 너무 지금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삼성은 이제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니까, 뭐 우리나라를 떠나서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한마디라도 삼성이 좋은 말 해주면 이게 국민적 공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오히려 점점 더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해서 그동안 재벌이 사실은 특혜를 좀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이죠. 뭐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특혜도 받았지만, 이런 재판 문제라든가 이런 사법적 문제가 생길 때는 뭐 그냥 온갖 연줄과 백을 동원해 가지고 유야무야 최고 뭐 판결이 내려봤자 집행유예해서 다 풀려나와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적 또 거부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어요. 경영승계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데,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일모직은 23.3%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핵심 제일모직의 산하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을 분식회를 해결을 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이 아주 경영을 잘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재용 씨가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보고도 받고 지시를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고,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관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 자료도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 뭐 민사소송에서까지도 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판결도 또 내려졌어요. 이 합병 과정에서 경영승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뭐 이런 것도 내려졌는데, 형사적인 이제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재벌을 저희들이 편들 이유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재벌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비난할 이유도 없지만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이런 정도 사람이면은 무슨 그분이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뭐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증거를 또 인멸할 가능성도 없는데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되 꼭 감옥에다 집어넣어야겠느냐 이거예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감옥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재판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조국 같은 사람도 그 구속영장 신청 안 했잖아요.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의 죄가 더 큽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죄가 더 큽니까? 어느 것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 기여도라든가 국가 기여도 또 대외적인 국외의 신인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감안할 때 제 생각은 그래요. 꼭 감옥에다 잡아넣는 것이 능사냐. 그러니까 저 유재수도 그 나와서 재판받고 있고 또 뭐 송철호 그 뭐 선거 뭡니까 사무장입니까 누구 뭐 그 네. 사람도 또 전부 본부장 선거대책 본부장 같은 그것도 사람 불구속했다며. 다 불구속했죠. 그렇게 해놓고는 삼성에 대해서 그만큼 또 삼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경영권 승계하고 가져오는 그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검찰이 사실 이건희 전 회장 때부터 그러니까. 에버랜드 사건을 해갖고 또 많은 이 검찰이 더 이상 무슨 새로운 증거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검찰이 그렇게 오래 한 결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결과는 가장, 자기들 볼 때는 가장 혁혁한 공적이 뭐냐? 총수를 잡아 넣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거 있겠습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해온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뭐 아무것도 수다운같이 불명예가 없죠. 그렇지. 그런데 또 공명심도 있어요. 무슨 현대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켰다. 그래야 다 검사내서 내가 누구 한 사람이야. 지금 홍준표 전 대표도 뭡니까? 그 당시 뭐 김종인? 김종인뿐만 아니라 박철원이도 내가 다 잡아넣었어. 노태우 때 황태자도 그거 아닙니까? 그게 천박한 의식이야. 그게 옛날 검사들이 천박한 의식이야. 그래서 이 삼성도 답정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 대한 기여도도 없고 애초에 뭐 정경유착이나 옛날에 정경유착 해가지고 이 재벌들이 말이지 정부의 그 비호 뭐 이런 것을 지원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컸지 않냐 그러지만 한편으로 국가는 또 이런 기업인들에게 엄청 신세를 졌어요. 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신 와서 이 사업 좀 해. 당신 와서 이런 사업 해. 사실은 실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지원해 줄게. 이렇게 다 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본 틀을 만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이 국민사회에서 반기업 정서가 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자꾸 잡아놓고 이러면 기업 경영 언제 합니까? 옛날에요. 진시 황제가 현아를 통일하고 나니까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서류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제해야 되는 서류가 올라오니까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이 황제가 하루에 처결할 결제할 그것을 저울로 달았답니다. 저울로 달아가지고 오늘 요만큼 한다든지. 아니 그래서 과로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뭐 전국을 순회하다가 뭐 과로한 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순회하는 수레 속에서도 계속 결제하고 그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시황제 서류가 더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재용 씨가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그 서류가 더 많겠습니까? 이거 세계 기업이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회장이 할 수 있는 총수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기업의 장래를 위해서 이를테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 이런 것을 개척한다든지 이런 큰 일을 하는 거지. 아니, 시시콜콜 작은 일까지 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다 한다면 못 해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고려를 해줘야지. 뭐든 나오면 이재용은 네가 잘못했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삼성 입장에서는 2016년부터 지금 박영수 특검 때부터 수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노조와의 또 의혹 수사들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 삼바 수사를 받으면서 4년 동안에 지금 수사를 받고 이 삼바 수사만 해도 1년 8개월 동안에 그게 불려간 사람만도 110여 명의 대개 임원들이죠. 430회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만도 50여 차례를 했다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 삼성이 그래도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게 참 그게 워낙 놀라운 일이죠. 글로벌 기업이고 예. 큰 기업이니까 또 시스템이 잘 된 기업이니까 버티지. 웬만한 기업들은 압수수색 한 번만 해도 그걸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하면 기업을 지금 키우는 게 아니라 기업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니까 이래가지고는 기업하고 다 공생을 해야지. 네. 예? 그래야 되는데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기업 니들은 악덕이야. 아니 그럼 기업을 해가지고 지금 수십 년 기업을 경영해 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합법적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 안 한 윤미향이도 그 정도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무슨 뭐 잘못해가지고 저 기장 실수고 뭐가 실수라는데 아니 이 엄청스러운 기업을 하면서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합법이기를 기대하고 그걸 요구한다면 이게 그야말로 문제죠.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 측에서도 이런 분식회계 4조 5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검찰 측 주장은 뭐 저쪽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또 아버지 대에 이어서 이런 경영권 승계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뭐 윤리위원회인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앞으로 자식들한테는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단절 선언도 했고 사실은 철옹성 같이 지키던 노조 허용하겠다.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 속에서도 평택인가요? 그게 뭐 12조인가를 투입해서 반도체 산업을 공장을 짓겠다. 뭐 나름대로 성의는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검찰이 뭐 어디 외국 검찰 아니잖아요. 근데 예. 삼성 그 이재용 씨가 어디 외국인도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없다면 몰라도 삼성 그 산하에서 삼성이 벌어들여서 국가에 기하는 도 그거 따져봐야지. 삼성의 일자리 사실은 뭐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는요 삼성의 사실은 우리도 신세지긴 전에 왜냐하면 옛날 신문사들 그 광고 신문사 광고의 30%를 삼성이 냅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기업이고 돈이 있는 데는 거기뿐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돈 내고 난 뒤에 얻어 타져도 별로 말 안 하는 데가 삼성이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나 개인적으로서 볼 때 삼성의 신세지만 하고 오히려 삼성이 우리한테 신세지고 있어. 아니 이것만 해도 이거 휴대전화만 삼성 거지. 집에 가면 뭐 텔레비니 뭐니 뭐 삼성 가전제품이 삼성 아니면 LG거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집집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삼성 정도 되는 이런 자랑스러운 기업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외국 나가면은 제일 이렇게 뿌듯한 게 삼성 광고판 팍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에 사는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사는 우리 동포들도 제일 자존심, 뭐 명예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삼성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도 삼성을 비호할 생각은 추워도 없고 또 재벌 아무리 회장하냐 회장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뭐 죄를 졌으면 그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대신 국가에 대한 문제, 기업 문제라든가 또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성하는 그런 측면들도 또 정상 참작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이라든가 기소를 할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소를 하되 얼마든지 말하자면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도 이렇게 재판을 함으로 해서 이재용이가 해외에 다니면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 참 난처하게 된 게 검찰은 만약에 당신이 뭐 구속 사유가 안 된다면 법원에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겠어? 법원에 떠넘기죠. 그럼 그렇죠. 법원에서는 어떡합니까? 아니 법원에서 우리가 봐줘보면 그럼 이 덤태기를 우리가 쓰라는 말이냐 이래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말이죠 이게 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 경영권이 이재용한테 넘어와서 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더 이 삼성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가족 경영 때문에 삼성이 더 위축될 것이냐 이걸 따져보면 사실 이재용이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서서 삼성을 그만큼 키운다. 뭐 흔히 하는 말로 전문 경영인이 나서서 키운다. 키울 수도 있는데 전문 경영인이 나와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오히려 이런 설립자의 창립자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들 때 그 정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 경영에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반드시 이것은 무슨 죄악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이 이재용이 없어도 삼성은 얼마든지 돼. 전문 경영인 하면 돼. 이러는데 그거는 정말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전문 경영인 제대로 가가지고 포스코고 어디고 다 지금 부실화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예. KT 뭐 다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나눠 먹는 자리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 KT하고 SK를 비교하더라도 그래요. 예? 그 KT가 애초에는 우리나라 전화기 사업 이런 거 통신 사업은 완전히 독점 사업이죠. 독점이었죠. 예? 완전 독점이었죠. 지금 어디가 큽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무조건 전문 경영인, 그럼 왜 머리 좀 좋다고 아니면 수완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엄청난 그 돈 들여가면서 전문 경영인 하던 보다 이게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갖고 경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아니었으면 오늘 사실 삼성이 이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재벌 경영이 황제 경영이 되지 말고 전문 경영 제도로 가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까지를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운동권 출신들이 이 집권 세력의 핵심을 차지하면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삼성 해체론 이런 것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또 들어요. 권력을 가지고 뭐든지 세상에 만만해 보이거든. 네. 저 경영 내가 못할 거 뭐 있어? 이재용이 치우고 내가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경영이 됐으면 오늘날 삼성이 우리나라에 수백 개 있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나는 권력을 쥐고 있으면 권력, 나는 이제 재력을 쥐고 있으면 재력. 이렇게 해서 각자의 그걸 가지고 국가에 기여를 해야지. 나는 하나를 찾았으니까 다른 것까지는 내가 찾아야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무엇보다 좀 하나 더 따져봐야 할 것은 삼성 이재용 측에서도 자기들도 너무 억울하다. 그렇다 한다면은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지나친 검찰권의 남용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 수사심의를 것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든가 뭐 피의자 신분의 입장이든 아니면 검찰총장이라든가 지검장이 봐서 이것은 검찰 그 수사 담당자한테 판단을 맡기기는 좀 그런 경우 민간인간이 포함 전문가들을 포함한 그 수사 심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재용 측에서 그 수사 심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열어달라고 하고 그 이튿날 바로 영장을 신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까지도 말하자면 검찰권의 남용이 그동안 심했다고 해서 지금 검찰 개혁에 아주 중요한 요체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그렇죠. 물론 뭐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게 윤석열 쫓아내기지만 그러나 우리 많은 국민들이 느낄 때니 검찰이 그동안 너무 권한을 남용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 윤석열이 이전에 검찰을 어땠습니까? 권력이 나팔수 돼가지고 그냥 그저 권력이 한마디 지시하면 다 때려잡아 놓고 엮어가지고 없는 제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유사 심의 같은 것도 만들어놨으면 거기 한번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검찰이 대응하는 거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감히 괘씸죄를 감히 알아서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니면 저 심의에 들어가면 이거 잘못하거나 그 불구속 될 수가 있어. 거기서 기소 불기소까지 다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해버려. 이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 이건 검찰이 좀 너무 말이죠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아니 이재용이는 삼성하고 무슨 검찰이 원수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격히 법에 따라서 하고 법에도 또 뭐가 있냐면 온정도 있고 검찰도 대한민국 안에 검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또 생각해 국익이라는 점도 생각하고 이래야지. 그렇게 이제 삼성이 이재용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정말 그걸 면밀하게 따져봤는지, 예? 그다음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따져봤는지, 또 삼성의 이 가게 이 경영권 승계가 정말 그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이것이 뭐 삼성의 손해가 된 이것도 한번 진짜 따져봐야지. 검찰 우리는 법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무책임한 일 아니에요? 아니 더군다나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수사 심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설 수도 있거든요. 검사 개인적인 입장에서 또 수사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거기는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심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강행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 그런 얘기죠. 그 옛날에 공자가 이것도 옛날 말하면 그거 한데 공자가의에 예. 수지청적 무대어라고 그러거든. 네. 인지찰적 그저 무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물이 너무 맑으면 큰 고기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사건건 기업할 때마다 사사건건 다 다니면 기업이 클 수가 없죠. 못 크지. 어떻게 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국가 경영, 물론 법이 큰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적당히 운영에 있어서 묘를 기해야지. 그냥 칼이 잘 뜬다고 해서 칼을 그냥 계속 잃어버리면 그 안에서 기업이 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검찰도 법도 인정이 있는 게 법이지 법에서 인정 다 빼버리고 인간적인 측면 다 빼버리고 오직 그게 말이야 엄혹한 법이 그게 옛날에 법치거든. 예? 법치주의. 아니 옛날에 그 법치주의는 그 법가주의, 법가 사상인데 그게 지금 와서 말이죠. 너무 그렇게 빈틈없이 하는 것 이것도 좋지 않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히 잘못을 범했는데 거기에 특혜를 받는다든가 우대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찰권도 남용을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적정한 선에서 이 검찰권이 행사가 되는 것이 국민 경제나 나라를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